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전 세계 충격을 안겨줬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예상 주가 수익비율을 좀 살펴보게 되면 조금만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리스크로 투자 관점에서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이시톡 시간입니다. 저는 KCGI 자산운용 CIO 목태균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이슈고요. 그에 따른 좀 수혜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이었죠. 미국이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칩 H20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분석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수출 제한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놀라웠습니다. 중국 하웨이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AI 칩 어센드 9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센드 920 어떤 칩이냐?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가 국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든 칩입니다. 초당 900조 번의 그 연산이 가능한 칩이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매우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칩이는 분명합니다. 이 발표가 왜 중요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왜 중요했을까요? 미국이 현재 중국의 AI 성장을 갖다가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서 중국에서도 AI 칩 공백을 빠르게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자체적인 기술을 갖다가 통해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 자립화를 갖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소부장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바이트댄스나 텐센트 등 중국의 대형 기업들도 하웨이의 칩을 미국의 대체품으로 고려하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빠르게 국산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수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여러 가지 AI 관련된 칩을 갖다 만들었었고요. 어센드 910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SMIC의 7나노 공정을 갖다가 사용했던 칩입니다. 초당 780조 번의 연산이 가능했던 칩이고 어센드 920은 이것보다 더 개선된 칩입니다. 한 30-40% 성능이 개선된 것이죠. 이번에 발표했던 칩입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어센드 910C를 갖다가 기반으로 했던 대규모 AI 서버 렉인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AI 서버 렉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핵심 구성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서버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이냐? 어센드 910 칩 384개를 16개의 렉에 설치했기 때문에 384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384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갖다가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는데요. GV200, NVL72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B200 GPU가 있고 ARM 기반의 그레이스 CPU를 한 쌍으로 해서 연산 유닛인 GV200을 GV236개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72개의 칩을 갖다가 NV링크로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시스템은 GV200 NVL7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와 비슷한 AI 서버 렉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V200 NVL72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한 표가 지금 아쉽게도 없는데요. 일단 전력 소비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 매트릭스가 많은 칩을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비가 높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엔비디아 대비 조금 비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능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 대비 한 2배 정도 성능이 높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화웨이가 빠르게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전 세계 충격을 안겨줬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요건 중국향, 약간 성능이 통제되었던 H800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칩은 기존의 H100이죠. 호퍼 기반의 H100 대비에는 성능이 약간 통제됐던 그 칩이고요. 그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H20 칩을 갖다 대량으로 구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칩이 중국 내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 칩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하웨이의 어센드와 같은 중국산 AI 칩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국산품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 살펴봤던 화웨이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화웨이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AI 발전에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SMIC가 됩니다. SMIC는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갖다가 실제로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의 핵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후룬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2024년 후룬 차이나 AI 기업 탑 50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가장 높은 기업을 보이고 있는 AI 관련 기업은 캠브리콘이었습니다. 캠브리콘은 AI 칩 설계의 전문 기업입니다.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캠브리콘 다음으로는 아이플라이텍, 센스타임, 즈프 AI, 문샷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리스트가 없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AI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보이는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은 2020년에 상하이 스타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머신러닝 유닛이라고 불리는 MLU 시리즈로 대표되는 자체 아키텍처 기반의 AI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웨이와 캠브리콘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화웨이는 큰 기업이죠. 대형 기업입니다. 통신,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기존 사업과 통합해서 현재 AI 기술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화웨이는 직원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기업입니다. 전체 인력의 50%가 R&D 인력이기 때문에 R&D에 상당히 집중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캠브리콘은 직원 수가 1000명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캠브리콘은 화웨이의 현재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AI 자립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립화 정책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100%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추론 등 사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기존의 정부 기관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민간 클라우드 AI 칩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이후부터는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들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캠브리콘이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이나 GV200 대비해서는 기술 격차가 현격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도 지금 생각보다 높은 상황인데 수익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그 AI 추론 서버 시장이 최근에 그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도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 경쟁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 기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시장은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캠브리콘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고 하면 캠브리콘은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처럼 성장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포텐셜은 크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물론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좀 살펴보게 되면 12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1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매출 대비해서 기업 가치는 40배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두 지표만 봤을 경우에도 생각보다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비싼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성장을 지금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그 AI 국산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화웨이와 캠브리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 미국의 제재,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이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